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물리학원 총평 그리고 해설 강의 진행할 남벼구입니다.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저도 고3 담임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적은 안 오르고 챙겨야 될 건 많고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수행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런데요, 지금 이 시기가 누구에게나 다 힘든 시기다 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160여일을 누가 참고 인내하느냐, 그 참고 인내하는 자가 결국 승자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자, 160일 긴 시간이면 긴 시간이지만 사실은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면 금방 끝날 수 있는 시간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자신감을 가지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치러진 이 물리학 원 내용은요, 느끼셨을 것 같기는 한데 작년 수능보다는 조금 쉬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많은 친구들이 작년 6월 모평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오늘 시험을 치르셨을 것 같은데 작년 6월 모평보다는 살짝 어려웠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수능에서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앞서 치러졌던 수능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문제들을 바탕으로 내가 남은 기간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는 게 더욱 중요하다라는 거 강조드립니다. 한 줄 평을 한다면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오늘 치러진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이 기출 문제들의 답습에 불과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에도 수능 준비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수능 특강 집필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출제자들이 그리고 집필자들이 참고하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서 그 문제에 익숙해진다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연습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 강조드려 봅니다. 자, 오늘 치러진 문제 같은 경우는요, 작년 수능 유형에서 이 단원별 문항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특별하게 보셨으면 좋은 문제들을 좀 찝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16번입니다. 연결된 물체의 운동을 역학적 에너지로 분석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최근에는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상황을 바탕으로 연결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하는 유형들이 다시 한번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출제됐던 역학적 에너지를 활용한 연결된 물체의 운동 분석법을 좀 익혀두신다면 수월하게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치러진 이 20번 문제에서는요,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등장을 했는데 그동안에 출제됐던 문제들은 이 용수철의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따로 기억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 공식을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고 그 공식에 문제 상황을 대입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구성되어졌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초점을 맞춰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대단원 2단원에서는요, 반도체 소자, 즉 다이오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번 수능에서 그렇다면 반도체 소자, 즉 다이오드 문제가 빠질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혹시 모르니까 거의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반도체 소자 문제 대신에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 에너지띠와 전기 전도성 문제의 난이도는 반도체 소자 문제 난이도보다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국 수능에서는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다이오드 문제로 다시 한번 회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말씀드려 봅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는요, 체크를 해둔 이유가 원형 도선만의 조합으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동안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문제들을 보면 직선 도선이 대부분이었고, 원형 도선이 나온다면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의 조합형 문제였다면 오늘은 원형 도선만을 활용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원형 도선에서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뭐 특별할 게 없지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원형 도선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거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자기 유도 단원에서는요, 단원 문제에서는 전류의 색이만 제시되어 있지 전류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전자기 유도 문제들을 보면 유도 전류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힌트를 제시해 줬다면 오늘은 세기만을 비교해서 결과적으로 방향도 찾고 그에 의해서 자기장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도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남은 기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단원 3단원에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바로 12번 문제입니다. 파동의 간섭, 소리의 간섭 문제가 등장을 했죠. 여기서 뭐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익숙하게 한 번쯤은 다뤄봤던 문제인데요. 바로 어떤 거에 포인트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 바로 파장에 따른, 결국 문제에선 진동수로 물었지만 결국 파장을 비교해서 그 파장에 따라서 간섭, 보강 간섭 사이의 간격의 변화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보강 간섭과 보강 간섭의 간격을 결정짓는 요소가 파장 말고 또 어떤 요소가 있는지도 여러분들 함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자세한 이 6월 모평 분석은 제 강의, 이제 곧 개강할 6월 모평, 9월 모평 분석 강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총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